안녕하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것 같고. 그래서 절약이 정말 필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아니 왜 나만 돈이 이렇게 안 모이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있죠, 있죠. 분명히 아끼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 왜 우리의 절약은 자꾸 실패할까? 그 흔한 이유들을 좀 파헤쳐 보고요. 또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좀 현실적으로 꾸준히 절약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실패는 줄이고 지갑은 좀 두둑하게 만드는 방법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절약에 실패하는 그 흔한 이유들 4가지부터 짚어볼까요? 첫 번째가 목표가 너무 막연하다는 거. 아, 네. 그냥 부자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요. 네, 그쵸. 이게 마음은 큰데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자료 보니까 올해 500만 원 모아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어야 동기부여가 확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목표가 뚜렷해야 뇌에서도 이걸 해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또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경우예요. 시작부터 너무 세게 달리는 거? 네. 평소에 매일 카페 가던 분이 갑자기 나 이제 믹스커피만 마실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 글쎄요. 얼마나 갈까요? 금방 지칠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그래서 뭐 주 5회 가던 카페 일단 주 3회로 줄여보자. 이렇게 작게 좀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꾸준히 할 수 있게요. 그 작심삼일이 딱 이런 경우겠네요. 너무 거창하게 잡아서. 바로 그겁니다. 이게 또 세 번째 이유랑 연결되는데요. 바로 감정 문제예요. 감정이요? 절약이랑 감정이랑 어떤 관계가 있죠? 절약한다고 무조건 참기만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상심리라고 하죠. 그게 빵 터지는 거예요. 나 이만큼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돼. 뭐 이런 거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외식으로 스트레스 풀던 분이 갑자기 외식을 싹 끊어요. 그러면 나중에 막 폭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커져요. 헉, 그렇군요. 중요한 건 지출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이걸 통제하는 느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딱 2번만 외식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된 소비는 오히려 절약을 꾸준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랄까 윤활유 같은 거죠. 와, 무조건 참는 게 답이 아니었네요. 계획된 소비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니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4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번째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할인이라는 유혹입니다. 50% 세일, 1+1 이런 거요? 네.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 산다. 한정 수량 이러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일단 장바구니에 담게 돼요. 근데 그게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이면 그건 절약이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함정이 되는 거죠. 그때 딱 멈춰서 이거 진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가?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듣고 보니까 4가지 다 너무 제 얘기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그럼 이 함정들을 피하고 진짜 꾸준히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6가지 실천 가능한 습관들이 있던데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좀 의외였어요. 정리부터 시작하라. 네, 맞아요. 일단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뭘 안 살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냉장고 정리 한번 싹 하고 옷장 정리하고 욕실 서랍 정리하다 보면 이거 있었네? 하면서 당장 안 사도 되는 것들이 막 보여요. 중복 구매를 막는 거죠. 일리 있네요. 2번째 습관은요? 두 번째는 중고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요즘 뭐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 많잖아요. 네네. 안 쓰는 물건 팔면 그게 또 쏠쏠한 부수입이 되고요. 반대로 필요한 물건을 중고로 사면 또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죠. 맞아요.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 습관. 전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소비 일기를 써라. 네. 소비 일기. 근데 이게 그냥 가계부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단순히 얼마 썼다 이것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썼지? 그때 기분이 어땠지? 이런 감정까지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감정이요? 네. 예를 들어 커피를 샀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서 습관적으로 산 건지 아니면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기분 좋게 대화하려고 산 건지 이런 걸 파악하면
나도 몰랐던 내 소비 패턴을 알게 되고 좀 무의식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내 소비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네요. 이것도 되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습관들을 좀 넓게 보면 결국 나만의 재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성과급이나 용돈처럼 좀 예상치 못한 해 생긴 비정기 소득 있잖아요. 네, 그 꽁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게 생겼을 때 아싸, 이걸로 뭐 사지? 이렇게 바로 쓸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바로 저축하는 습관, 이걸 지출 유보라고 하더라고요. 지출 유보. 일단 묶어두는 거군요. 네, 고민하기 전에 일단 저축 계좌로 싹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돈 모으는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죠. 오, 이것도 당장 실천해봐야겠는데요? 그럼 다섯 번째 습관은요? 다섯 번째는 이제 돈도 좀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일시킨다고요? 네, 요즘 같은 때에 그냥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건 솔직히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파킹 통장이라든지 CMA 계좌처럼 아주 잠깐 넣어둬도 일반 통장보다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비교적 자유롭게 입출금도 되고요. 이런 걸 활용해서 비상금이라도 그냥 놀리지 않게 조금이라도 이자를 불리게 하자는 거죠. 아하, 티끌 모아 태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두는 것보단 낫다 이런 거군요. 마지막 여섯 번째 습관은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실 절약만큼이나 중요한 건데요. 바로 수입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수입 파이프라인을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아, 부업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뭐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꾸준히 중고 판매를 한다거나 아주 큰 돈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단돈 몇만 원이라도 월급 후의 소득이 딱 생기면 그 절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재정적으로도 훨씬 안정감이 생기고요. 와,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절약이라는 게 그냥 막 안 쓰고 버티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네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내 감정을 좀 조절하고 또 실천 가능한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같아요. 오늘 얘기 나눈 6가지 습관들 여러분도 뭐 이걸 다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다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들이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혹시 그 이전에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남이나 생각이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그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절약을 방해하고 있진 않을지. 아, 돈에 대한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이라. 네, 단순히 습관을 바꾸는 걸 넘어서 그 밑에 깔린 자신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